지금 보는 작품의 제작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형 방법은 탈의 성형을 이용해서 성형을 하였고, 기물 초벌 소송한 후에 초벌 화장토를 이용해서 색을 입히는 과정입니다. 초벌 화장토는 우선 흰색을 맨 먼저 뿌리고, 그 위에 지금 뿌리고 있는 거는 검은색 초벌 화장토를 뿌리고 있습니다. 화장토는 그 칠하는 것보다 뿌리는 게 훨씬 더 밀착이 잘 되고요. 훨씬 더 두껍게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뿌리고 있는 색은 피콕 그린인데, 그 세 번째 뿌리고 있는 장면이고, 그 위에 또 다시 흰색을 뿌려서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한 세 가지 색깔 정도, 흰색하고 검은색하고 피콕 그린, 그 색으로는 두 가지, 피콕 그린하고 그다음에 검은색 두 가지로만, 너무 그 색이 많지 않은 약간 차분한 느낌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뿌리고 있고, 이것 외에 컬러가 많이 들어가는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많으면 한 20가지 정도 색깔 정도도 뿌리고, 적어도 한 10가지에서 15가지 정도 색깔들을 뿌려서 작업을 합니다. 화장토를 다 뿌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스케치를 하는 장면이고요. 스케치는 뭐 지금처럼 구체적인 형태가 있을 때는 조금 꼼꼼하게 위치도 파악하고 그다음 모양도 보고 해서 스케치를 하기도 하지만, 만약에 좀 그냥 추상적인 형태나 아니면 그 아주 반듯한 형태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는 스케치 없이 작업하기도 합니다. 스케치하고 난 다음에 지금 칼을 이용해서 경계도 긋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긁어내는 장면들입니다. 아주 바짝 마른 상태에서 긁어내면 한꺼번에 그 바닥 쪽에 있는 화장토까지 다 물고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물을 조금씩 뿌려가면서 긁어내면 이렇게 그 가루가 나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 한꺼번에 떨어지는 현상들을 조금 방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음, 그 이제 물을 좀 뿌려서 약간 촉촉해지면 긁어내고, 또 중간 과정에 긁어낸 가루들을 좀 털어내고, 그리고 다시 물 좀 뿌리고 다시 긁어내는 걸 반복을 합니다. 이제 긁어낼 때에 그 밑에 쪽에 그 각각의 색의 레이어들이 있는데, 그 레이어에 있는 색, 어떤 색을 빼낼 건가.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 아니면 흰색 아니면 피콕 그린색, 그 세 가지 정도니까 깊이를 조절해서 어느 부분에 있는 색을 빼낼 건지를 보면서 깎아내게 되고, 그 다음에 깎아내는 칼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제 두꺼운 칼을 써서 큰 면을 깎아내기도 하고, 아니면 아주 얇은 칼을 써서 그 좁은 면을 깎아내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예리한 칼을 써서 그 칼같이 끊어내는 부분도 있고, 어, 뭐 다양한 칼을 사용해서 느낌들을 찾아갑니다. 아주 그 단순한 색을 지금 이 작품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어, 그뭐 아주 많이 깎아낸다거나 하는 일들은 없어서 중간 정도의 칼, 그리고 작은 칼 위주로 해서 쓰고 있는 거고, 만약에 좀 그 세 개 레이어가 한 15개 정도 이상에 올라가는 색 같은 경우에는 깊이 있는 부분들을 깎아낼 때는 어, 조금 큰 칼을 사용해서 윗면을 다 쳐내고 밑에 쪽을 깎아내기도 하고,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세로로 들어가는 터치가 많은 편이라 계속 터치가 주로 이제 세로 쪽으로 그 내려치면서 깎는 모양들이고, 어, 이제 조금 굵은 칼로 해서 면들이 조금 보여지는 경우에는 가로로 깎았다가 다시 세로로 깎았다가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이 어, 그 자동차를 묘사하고 있지만, 이 자동차가 약간 살아있는 동물 같은 느낌들을 표현하고 있어서 아주 얇은 칼로 세로로 깎아서 약간 털 같은 느낌, 동물의 털 같은 느낌들을 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세로로 깎아내는 그 터치들이 많은 편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칼은 그 의료용 메스에 가죽을 감아서 조금 그립감이 좋게 해서 사용하고 있는 칼이고요. 어, 그 앞쪽에 있는 날을 갈아 끼워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칼의 종류를 만들어 쓰는데, 지금 쓰고 있는 칼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냥 메스고, 그 다음에 조금 굵은 면 같은 거를 깎는 칼은 앞쪽에 끝부분을 토치로 달궈 가지고 휘어서 조금 굵은 라운드를 줘서 굵은 칼도 만들어 쓰고, 90도 정도로 꺾어서 좀 니은자 형태의 칼을 만들어 쓰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칼을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주로 많이 사용하는 칼은 지금 같은 메스를 쓰거나 아니면 그 커터 칼 같은 경우도 토치로 휘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커터 칼 같은 경우에는 30도 칼날 정도를 끼워서 휘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그 칼이 휘어진 칼을 쓰지 않고 1차 칼을 쓰고 있지만, 1차 칼을 쓸 때도 태워서 그냥 선적인 요소를 묘사하는 경우, 지금 같은 경우 선적인 요소를 묘사하고, 아까처럼 이제 바퀴 같은 경우에 조금 옆으로 칼을 눕혀서 흙을 뜯어내는 듯한 느낌 같은 경우에도 그런 느낌도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흙이 가지고 있는 질감 같은 경우가 오히려 드러나서 조금 다른 느낌? 그러니까 그 물감이나 이런 것들을 깎아내거나 긁어내는 느낌이 아니라 흙을 긁어내서 만들어진 느낌 같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칼 같은 경우가 약간 끝을 휘어서 둥근 모양으로 만든 칼인데, 어, 그런 칼을 쓰게 되면 어, 그 면을 깎아내기 때문에 바닥 쪽에 있는 면이 잘 보여지는 음, 상태로 깎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앞쪽에 칼 끝에 있는 부분이 지금 검게 변한 건 토치로 휘어서 썼기 때문에 그 달궜을 때의 자국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작은 작업할 때는 이렇게 막 윗부분을 작업한다 하더라도 좀 눕혀서 작업하는 게 어, 긁어낸 화장토가 바닥으로 떨어지니까 작업하기 용이해서 이렇게 눕혀서 작업하고, 만약에 좀 큰 작업들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쉽게 눕히거나 할 수 없는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세워진 상태로 작업을 하고, 이쪽에 진공 청소기 같은 것들로 위에 있는 가루를 조금 빨아당기거나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거의 그 작업이 끝나가는 상태고, 어, 중간에 조금 정교하게 작업을 해야 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스케치를 하고 작업을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지금 깎는 거는 끝이 나서 마무리하고 시유를 하고 가마에서 한 1250도 해서 구워내게 됩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구워진 상태로 어, 꺼내온 거고, 위에다가 수금을 바르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금이 다 발라지고 나면 다시 세 번째 소성으로 들어가서 790도 정도 소성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그 재벌 소성을 할 때 지금 수금을 칠하고 있는 부분은 의도적으로 조금 분유를 많이 뿌려서 광택을 좀 줬고, 그 다음에 기존에 깎아서 만들어 놓은 부분들은 조금 약하게 뿌려서, 얇게 뿌려서 아주 광택이 많이 나지 않고 한 반광 정도 좀 날 수 있을 정도까지 뿌리고 1250도로 재벌 소송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재벌 소송등을 꺼내서 그 광택이 나는 부분에만 수금을 바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금은 골고루 이제 펴 발라주는 게 중요해서, 한쪽으로 조금 두께가 몰리거나 하고 비어 있는 부분들이 있게 되면 나중에 소송 후에도 그런 모양들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칠을 할 때 그 끝부분 이제 경계 부분 또 신경 써서 칠을 하고 있지만 어, 칠해지는 부분이 한쪽에 모이지 않게끔 골고루 칠하려고 노력하면서 칠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속도가 조금 빠른데 마르기 전에 조금 펴려고 이제 큰 부분,
넓은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움직여서 이제 건조 속도가 좀 비슷하게 맞추려고 조금 급하게 칠하고 있는 어,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 부분들 칠할 때는 조금 빨리 칠하는 어, 붓이 조금 빨리 움직이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끝까지 다 그 칠해지고 있는 거고 마무리된 상태이고, 다 마무리되고 난 상태에도 부분적으로 보면 조금 그 얇아진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 얇아진 부분들에 그 붓 끝에 그 수분을 아주 얇게 묻혀가지고 조금씩 보충하고 살짝살짝 펴서 그 얇아진 부분들이 없게끔 해서 지금 보충하고 있는 또 마찬가지고요. 조금 조금 덜 묻었다. 이게 조금 얇은 부분이다 싶은 것들을 보충해서 아주 제가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세 번째 가마에 들어가서 구워지고 난 다음에 이제 완성된 장면으로 해서 이 작품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부터는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탑이 있는 어,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지금 촬영해서 편집한 영상이고요. 지금 아까 탑을 만들 때에 각각의 칸에 들어가는 그 부분들이 각 하나하나씩 다 상자 모양으로 생겼는데 그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각 상자의 바닥 부분을 만들고 있는, 우선 그 바닥 부분이 전체적으로 일정한 두께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 두께를 맞춰서 지금 밀대로 밀어서 그 평을 맞추고 있는 그리고 이제 밀은 부분들의 그 표면을 자를 이용해서 조금 반듯하게 이루어지는 장면이고, 지금 윗부분이 바닥 부분으로 갈 거기 때문에 바닥 부분으로 갈 부분에 우선 천을 깔아주고, 그 천을 깔아준 어, 천 위에 나무판을 바닥판이 되겠죠. 바닥판이 될 부분들을 올려주고 난 다음에 이 판을 뒤집을 겁니다. 뒤집고 나면 맨 밑에 나무판이 있고 그 위에 천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지금 만들고 있는 특토로 된 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바닥판이 됐지만 이제 벽을 쌓아야 돼서 우선 돌려서 작업할 수 있는 물레 위에 어, 옮겨 놓고, 그리고 그 중심을 잘 맞춰서 작업할 때 좀 흔들리지 않도록 다음 작업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일을 밀어서 이제 벽을 만들어 줄 건데, 코일은 우선 어느 정도의 원형으로 눌러서 맞춰주고 난 다음에 이를 굴려서 옆으로 당겨서 코일을 밀어줍니다. 코일은 눌러서 얇게 만드는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옆으로 당겨서 길게 늘린다 라는 생각으로 해서 코일을 미는 게 조금 코일이 잘 밀어지고요. 그리고 밀어서 얇게 만들기도 하지만 안쪽으로 당겨서 약간 두껍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코일을 만들고, 만든 코일을 이제 벽으로 쌓아서 벽을 만들 텐데, 지금 뒤쪽에 있는 지금 천으로 씌워 놓은 것들은 만들고 있는 과정들에 있는, 네, 지금 탑을 쌓기 위해서 중간에 있는 큰 사각형 박스 같은 것들이 쌓일 거기 때문에 그때 쌓일 수 있는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놓은 분들이고, 다음에 아까 말아 놓은 코일을 그
흙의 벽면 쪽으로 해서 붙이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손으로 찝어서 형태를 만드는 방법으로 해서 설명을 합니다. 지금 맨 바닥 쪽에 쓰고 있는 코일은 나중에 위쪽에 쓰는 코일보다는 조금 그 얇은 코일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처음에 그 바닥에 쓰는 코일을 너무 두꺼운 코일을 쓰게 되면 물론 눌러서 형태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작업하는데 조금 방해가 되는 경향들이 많아서 맨 바닥 쪽에, 그러니까 판에서 다시 붙여 올라가는 코일은 너무 두껍지 않고 조금 얇은 코일을 써서 붙여주고, 그 기초적인 처음에서 조금 튀어 올라오는 형태만 정리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해서 정리해서 올리고 선들 조금 정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코일을 미는 건 더 얇게 미는데, 이건 그 모서리 부분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코일을 밀고 있는 거라 좀 얇게 코일을 밀고 있습니다. 지금 한쪽 손을 조금 밀어서 그 흙을 꼬는 건 부분적으로 조금 납작해지거나 아니면 그 둥근 형태가 안 나올 때에 한쪽을 꼬아서 그 밀어주면 그 타래가 조금 둥근 형태로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그 꼬아서 들어가는 거고, 모서리 쪽으로 해서 돌려주고 그 다음에 눌러서 조금 붙여주고 난 다음에 그 표면을 경계가 없게끔 정리를 잘 해주면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미는 코일은 위쪽으로 이제 올려서 밀 텐데, 조금 그 처음에 밀었던 코일보다 조금 더 두껍게 밀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그 올릴 수 있는 높이를 조금 그 높게 올릴 수 있게끔 해서 흙양을 조금 크게 해서 씁니다. 그래서 조금 일정한 두께, 가능하면 일정한 두께로 밀어주는 게, 찝어서 그 올리고 난 다음에 형태가 완성됐을 때에 그 각각 부분의 높이가 한쪽이 높고 한쪽이 낮은 것들 현상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같은 굵기의 타래를 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썼던 그 타래보다 조금 더 굵은 타래를 지금부터 이제 방법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같은 방법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들어 한 10cm 정도 그 작업을 하고 나면 그 이상 작업을 하는 건 조금 그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그 세로로 똑바로 올라가면 무리하면 상당한 높이까지 올릴 수는 있겠지만, 그 올라가 있는 흙이 조금 그 단단한 상태의 흙이 아니면 위에 올라가는 흙 무게만으로도 밑에 부분이 눌려서 약간 두꺼워지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한 10cm 정도 올라가면 위에 한 5cm 정도를 비닐로 덮고 쌓아두고, 그리고 아랫부분을 건조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서 각각 그 매번 건조하고 다시 성형하고 건조하고 다시 성형하는 과정들의 일정한 두께의 일정한 높이로 작업을 하면 형태가 그 휘어 들어가는 그 수축해서 휘어 들어가는 것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형태를 조정해서 그 반듯한 형태를 만들기가 조금 더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어떤 상자 모양이 조금 반듯한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그 올라가는 양도 비교적 일정하게 지키면서 올라가는 편이고, 지금은 이제 그 일정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아래쪽이 건조됐을 때 그 위쪽으로 다시 다래를
쌓고 다시 집어서 올라가는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반복합니다. 다리를 찍고 나면 밑에 아랫부분에 이제 그 흙을 붙였던 부분의 경계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위에 쪽으로 올라가면서 형태를 만들고 작업을 하면서 중간에 이제 그 긴 자를 이용해서 형태가 휘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그래서 그 뭐 건조하기 전에 형태를 좀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위에 부분에 한 5cm 정도 비닐을 덮어서 위에 부분은 건조되지 않게끔 두고 아래 부분은 건조하게끔 또 반복됩니다. 조금 작업이 더 진행된 상태의 모습이고 위에 부분 빼고 마찬가지로 다시 작업이 들어가는 그 반복적인 형태, 반복적으로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영상에서는 그 하나의 작품이 계속 반복해서 올라가는 것만 보이지만 지금 이 작업과 옆쪽에 있는 지금 덮어놓은 작업들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돌아가면서 건조된 작업 밑에 쪽에 건조된 그 작품들을 위쪽에 올려서 조금 더 작업을 하고 그리고 그 무리하게 많이 올리지 않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다시 싸고 주변에 좀 건조된 작업으로 옮겨가서 작업을 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계속 반복해서 그 돌아가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높이가 거의 만들어지면 이제 높이 확인하고 그리고 형태를 정리해서 마무리하면 작업은 거의 끝입니다. 가로 쪽이 그 높이랑 세로 쪽의 높이, 가로 쪽은 밑에 쪽에 있는 부분 이미 수축이 많이 된 상태고 위쪽에 있는 부분 수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밑에 쪽에서부터 위에 쪽 올라올 때까지의 어, 밑에 쪽에 처음에 만들었던 길이들을 측정을 해두고 그 길이가 위쪽에서 그 길이가 맞는지 측정해서 마무리하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 맨 위쪽을 정리를 해서 잘라내고 마무리를 하면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상자 형태들은 그런 방법으로 만들어 들어가고 그 각 상자가 쌓이게 될 텐데 그 상자가 쌓이게 되는 사이에 그 두꺼운 그 도판이 4장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깥쪽에 날개처럼 그 튀어나오는 형태를 가져서 탑의 형태가 되게 되는데 그 부분에 그 두꺼운 도판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흙을 너무 단단하게 뽑지 않고 조금 그 묽게 뽑아서 그 묽게 뽑은 흙들을 포개고 누르고 해서 흙을 펴주고 그리고 반복해서 올려주는 방법으로 만듭니다. 지금 그 밑에 쪽에 판을 그 두들겨서 판을 계속 만들어 올라가지 않고 일정 정도 두께를 만들고 난 다음에 위쪽에 있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주고 그뭐 느낌들을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그 상자 형태 만들 때랑 마찬가지로 얘도 조금 뒤집어서 이 부분이 아랫 부분으로 가게끔 그래서 어, 그 건조될 때의 수축도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바닥 부분에 미리 그 정리된 부분을 만들어서 위쪽에 흙을 쌓아도 형태가 어, 그 아래쪽 부분이 정리 안 된 상태로 남아 있지 않게끔 그래서 이렇게 조금 판을 깔고 만들어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마찬가지로 바닥에 나무판 위에 천이 있고 천 위에 흙이 올라가는 상태가 되면 그 위에 이제 원하는 두께가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조금 그
앞쪽, 그 몸 쪽에 있는 부분부터 해서 두께를 좀 맞춰서 펴가고 앞쪽으로 진행하면서 흙을 좀 더 더해주는 방법으로 만들어 들어가게 됩니다. 거의 필요한 부분까지 흙이 다 거의 정리되고 있는 중이고 이제 부분적으로 조금 중간에 파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리해서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그 자를 이용해서 표면 정리를 좀 해주고 우선 그 두께는 다 만들어진 상태고 그 다음에 그 가쪽에 그 폭을 정해서 잘라줘야 하는데 밑에 쪽에 그 받쳤던 나무판이 기준 형태입니다. 그 판에 맞춰서 어, 위에 있는 도판을 만들 거기 때문에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건 그 판 부분에서 수직으로 어, 그 자를 이용해서 수직으로 올려서 어느 부분을 잘라낼지를 표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몸 쪽에 있는 부분을 바닥에서부터 그 자를 밀어서 그 수직으로 어느 부분이 위에 부분, 끝 부분인지를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을 파내고 자를 딱 붙일 수 있게끔 정확하게 붙여서 어느 부분이 위에 부분, 맨 위에 잘라낼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지금 체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체크가 되고 나면 그 위에 그 아랫부분에 있었던 그 깔아놨던 나무판하고 똑같은 형태의 크기의 나무판을 금방 표시한 부분 위로 올리고 정확하게 형태를 맞춰주고 난 다음에 지금 양쪽 아래쪽에도 나무판이 있고 위쪽에도 나무판이 있으니까 그 두 개 판을 기준으로 튀어나온 부분은 잘라내고 그 다음에 조금 모자란 부분은 흙을 보충해서 반듯하게 아래 위가 수직으로 딱 떨어지는 형태를 만듭니다. 지금 90도 수직으로 잘 올라가는지 확인하고 있는 거고요. 움직이지 않게 잘 고정하고 지금은 흙을 눌러서 그 모자란 부분에 있는 쪽으로 흙을 밀어서 그 다음에 그 위쪽에서 평을 밀었지만 그 판 아래쪽으로 좀 모자란 부분들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밀어서 꽉꽉 흙을 채워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양이 다 채워지고 나면 그 위쪽 부분부터 해서 튀어나온 부분의 흙을 잘라서 제거해주면 칼 비틀어지지 않게끔 잘 세워서 그리고 아랫부분 나무 아래쪽 부분과 그 나무 위에 쪽 부분이 정확하게 수평이 될 수 있게끔 수직이 될 수 있게끔 작업을 하면 지금 이제 그 자를 이용해서 아랫부분하고 윗부분의 형태가 제대로 나와 있는지 확인하면서 그 세로로 확인도 하고 그 다음에 면도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외곽 쪽의 형태가 잘 정리가 되면 위판을 떼어내고 그 다음에 건조 작업에 들어갔는데 건조를 할 때에 그냥 천을 덮어 두는 것보다 바깥쪽 부분 끝부분을 비닐로 싸서 마르지 않게끔 덮어주고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이 먼저 마르게끔 건조를 하면 판이 휘는 현상들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처음에 만들었던 상자 모양을 재임하고 있는 장면인데 그 위쪽으로 뚜껑이 열리는 그 약간 그 화통형 가마에 좀 큰 기물을 재임을 해야 해서 어떻게 재임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리프트에 매달아서 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이쪽에 넣고 있는 장면인데요. 어, 그, 어, 그, 그 밑에 쪽에는 좀 넓은 뇌화판 통째로 한꺼번에 같이 지금 견인바를 걸어서 올리고 있는 장면이고, 지금 가마 위쪽에 환풍기가 달려 있어서 그 부분까지 또 올라가면 안 돼서 그 사이 쪽에 딱 맞추느라고 조금 했습니다. 들어가다가 이제 앞쪽 바퀴 쪽에 뭐 걸리는 게 있으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부분도 다시 청소하고 다시 밀어서 내릴 텐데, 얘를 조금 더 아주 가로가 거의 크기가 딱 맞는 부분이라 높이를 딱 맞추거나 위치를 잡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내려가게 돼서 지금 반대쪽으로 가서 내려갈 위치 확인하고, 그리고 수동 지게차 덕분에 좀 제임이 가능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남자 두 명이서 사실 이런 기물을 내리기도 쉽지가 않은 게, 손을 바닥 쪽에 잡고 내리기가 힘들어서, 한다 하더라도 뭐 이런 지금처럼 견인발을 잡아서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내리는 것보다 지금 수송지게차를 이용해서 내리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게 내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장면은 완전히 다 소송되고 난 기물들을 전시장에 설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꺼내고 있는 것도 약간 두꺼운 판이었는데, 그 두꺼운 판 같은 경우에는 워낙 두께가 두꺼웠기 때문에 아까 보았던 사각가마에 주로 놓고 소송을 했는데, 넣을 때에 조금 서로 겹치지 않게끔 지그재그로 좀 놓아서 수분 빠지는 것도 좀 도와주고, 그리고 소송 시간도 상당히 길게 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쌓고 있는 장면인데, 맨 아래쪽에 이제 위치를 잡아서 이제 상자 하나를 두고 그 위에 판 4개를 올릴 건데, 판의 크기가 안쪽에 있는 상자 크기와 같은 크기의 판인데, 그 판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모서리 부분에 딱 중심이 가기 때문에 가쪽으로 힘을 받지는 않지만 끝쪽에 지금 나무로 지지대 하나를 대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판을 올려서 넘어가지 않게끔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판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판들이 네 군데 판이 다 올라가게 되면, 아까 작업실에서 썼던 지게차를 조금 개조를 해서 앞쪽으로 조금 지게발이 길게 나오게끔 장치를 하고, 바리스로 잡아서 위쪽으로 올리는 장치를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필요한 상자를 손으로 들어서 옮기기가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수송지게차 이용해서 끝쪽에 매달고 올리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지게차 끝쪽에 상자가 매달려 있는 상태고, 걔를 가운데 쪽에 레벨기 이용해 수직을 잡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상자와 같은 위치에 놓아주고 있는, 마찬가지로 밑에 쪽에 받쳤던 나무 지지대를 한 칸 위로 올려주고 반복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는 전시 제목을 From the Infinition이라고 잡아서 완성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계속 변화하는 작업이라는 걸 컨셉으로 잡고 전시를 했고요. 이렇게 지금
탑을 쌓고 있는 기물은 어, 그 재벌까지 소송을 하긴 했지만 유약을 바르지 않고 소송을 해서 어, 그 바깥쪽에 발라져 있는 흰색 화장토의 느낌이 그냥 드러나게 했고, 이후에 이 그 만들어진 각각의 어, 그 상자들이나 이런 작품들이 이 작업 이외에 다른 작업들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이 완성된 작품이 어, 이 전시에서는 설치가 되면 그걸로 끝이 일단 나겠지만, 이 작업이 해체되고 다시 다른 작업의 소스로 사용되거나 아니면 재료로 사용되거나 아니면 다시 베이스로 사용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전시를 진행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설치된 작업은 완성된 라기보다는 어떤 과정 중에 있는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고, 전시 자체도 완성된 그 완성품을 전시하겠다라는 생각보다 과정에 있는 상태, 작업을 하는 중간 과정을 전시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시의 컨셉이 어, 이 이후에 또 이 작품들이 계속해서 작품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 작품이 어, 뭐 결국은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완성되지 않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 작가로서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다른 작가가 이 작업을 건드리거나 이 피스들을 이용을 해서 본인 작업에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작업에 본인의 이미지나 작품들을 더할 수도 있고 하는,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한 거라, 작품을 그 작가가 한 명의 작가가 오로지 본인의 생각으로만 완성을 한다라는 개념을 조금 에서 좀 벗어난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더 이제 높게 올라가면서는 그 지게차의 높이가 한계가 있어서 그 지게차의 지게 다리발 그 이 높이가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 사이에 지지할 수 있는 그 사각형의 틀을 미리 제작을 해서 가져갔고요. 그래서 그 사각형의 틀 위에 다시 아까 있던 긴 지게바를 붙여서 높이를 높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어, 그 마찬가지로 지금 그 각각의 판들을 올리게 되는데, 이제 키 이상 높이로 올라가게 되면 얘를 위쪽까지 올리는 것들에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위쪽 부분에 올릴 판이나 그 상자를 높이 올려놓고 난 다음에 그걸 다시 그, 어, 견인바로 걸어서 위쪽으로 올려서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은 조금 비교적 수월하게 설치가 진행이 됐지만, 위쪽에 올라갈수록 시간도 조금 더 걸리고, 그 다음에 각각의 판을 놓아야 할 위치들을 조금 더 그 판 하나하나를 다 지게차로 끌어서 올려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사각 박스 형태를 올려야 돼서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처럼 이제 아랫부분에서 그 견인바를 걸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이제 올리고 난 다음에 얘를 다시 한 번 더 중간에서 올려줘 그 다시 한 번 더 당겨줘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의 형태를 좀 올리고, 최대한 올려서 아까 전에 사용했던 그
대차를 이용해서 고정을 하고 난 다음에 지게차를 아래쪽으로 끝까지 내리고 다시 견인바를 고정시켜서 다시 올려줘야 됩니다. 그 각각의 피스들을 쌓을 때에 그 무게 중심이 그 상자의 모서리 쪽으로 전체적으로 다 내려와야지만 그 위쪽의 압력에 의해서 부러지는 현상들이 없기 때문에 각각의 그 피스를 쌓을 때에 모서리 쪽에 그 충격을 막아줄 수 있는 작은 조각들을 끼워서 그 판의 중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힘이 받지 않게끔 모서리 쪽으로 전부 힘이 내려오게끔 하면서 쌓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제 다시 계속 반복되는 형태로 올라가고 다시 발판을 세워주고 맨 윗부분은 조금 그 아래쪽에 있었던 판보다 좀 더 큰 판으로 덮어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저렇게 올라가는 판이 두 판으로 올라가서 한 칸 더 올라가면 일단 쌓아지는 부분들은 마무리가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쌓아진 그 잡고 난 다음에 맨 위에 지금 여기 올라간 형태는 나무 형태인데 그 나무의 형태가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그 끝쪽에 해서 걸쳐두고 그 뭐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라서 손으로 들어서 살짝 옮기기로 하고 준비하는 높은 사다리를 사용하고 하게 되면 이제 작업이 끝나는. 이렇게 설치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 지금 설치된 김을 주변으로 양옆으로 해서 그 처음에 작업했던 그 작은 기물들이 설치가 되면 그 설치해서 전시를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설치하는 과정에 사용했던 지게차도 함께 전시를 해서 어떤 작업을 하는 과정, 그다음 설치를 하는 과정 같은 것들을 조금 보여주면서 전시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이제 전시 장소는 천장이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2층에서 아래쪽으로 내려다 볼 수 있는 전시장이라 이 전시장에 설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천장이 높아서 그 전체 작품의 높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작품이 그 너무 이렇게 답답해 보이지 않고 어느 정도 그 표현 그 보여주고자 하는 형태들을 보여주기가 좀 용이했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작품을 볼 수 있는 구조라 위쪽에서 봤을 때 느낌이 상당히 달라서 이 전시장에서 전시를 하게